휴대폰을 개통시킬 때 대부분 신분증을 맡기는데 판매 직원이 이를 악용해 고객 명의로 된 수십 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AI 감염 농가들 모두 군산 서수의 오골계 농장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신속히 도태시키거나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6.10 민주항쟁 30돌입니다. 지난 촛불항쟁에서 앞서 30년 전에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뜨거운 함성이 도내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뉴스입니다. 휴대폰 개통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신분증을 맡기죠.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켜온 휴대폰 판매원이 적발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 이모 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통신사로부터 매달 3만 원가량 요금 청구서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계속 돈 빠져나가고 막 너무 많은 돈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알바라도 해서 돈 내야 되나. 휴대폰 판매원 22살 김모 씨가 이 씨의 신분증 정보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대포폰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 씨가 주인 몰래 만든 휴대폰은 20여 대, 대부분 대포폰으로 판매하거나 소액 결제에 활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범행이 일어나고도 한참 동안 이상한 점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요금이 부과되거나 소액결제 요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김 씨가 피해자들 몰래 지난 7개월간 벌어들인 금액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범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면은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그때는 뭐 신분증 스캔하는 이걸 안 줬고 원본 스캔하라고 이제 강요만 하는 것 뿐이지.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감염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모두 처음 발병한 군산 서수의 오골계 농장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전 도민 대상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이후 접수된 신고는 모두 167건. 현장 확인 결과 지금까지 19개 농가에서 AI가 검출됐는데 모두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 농장이 닭을 팔거나 닭을 판 농장과 거래한 유통상 2군데가 군산 대야와 익산 북부, 완주 삼례, 임실시장에 감염된 닭을 유포한 것입니다. 익산의 중간 유통상인 김모 씨가 제일 많이 현재 감염원이고요. 또 새롭게 발견된 2번 임실의 중간 상인인 최모 씨가 새롭게 발견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간 AI 역시 모두 군산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도내 소규모 농가 4천여 곳, 토종닭 6만 마리의 도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종닭 농가가 마을을 전염시키고 다시 마을 주민이나 차량이 주변 대규모 농장을 전염시킬 우려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자가 도축을 해서 이제 자기가 잡아 먹거나 잡아서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이제 좀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는 현재까지 폐기된 닭이 20%가 안 된다며 자발적인 폐기나 수매에 응하고 원인 미상의 폐사 역시 인체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 최대열, 강인구 씨 등 당사자 3명에게 형사보상법에 따라 모두 10억여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9년 완주 삼례의 한 슈퍼에서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했지만 경찰의 강압 수사가 밝혀지면서 재심을 청구, 사건 발생 17년 만인 지난해 무죄가 입증됐습니다. 민주주의를 복원시킨 지난해 촛불 항쟁. 가깝게는 그 전에 60 민주 항쟁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30주년인데 촛불 항쟁에서처럼 당시 전북에서도 가열찬 도민 저항이 있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4.13 호원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거친 함성이 전주 8달러 일대를 가득 메웁니다. 대학생 박종철 군에 이어 6월 9일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피격되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위 물결은 도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민주화 실천 기간에는 전주와 익산, 군산 등지에서 연일 대규모 집회와 가두 시위가 이어졌고 국민평화 대행진이 열린 26일에는 1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너나 나 할 거 없이 다 매일 오후 6시면 관통로 사거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관통로 사거리는 그냥 해방구처럼. 국민들이 거둔 승리의 기억은 시대를 넘어 지난해 촛불 집회와 올 초 정권 교체의 큰 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달라진 건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모습으로 민주주의의 참 의미를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커다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번 촛불 혁명을 정말 성과 있는 어떤 민주주의 계기로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30년 전 6월에 뜨거운 열망과 그 정신은 촛불 혁명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6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는 주말인 내일 오후 3시부터 전주 관통로 사거리에서 버스킹 공연과 촛불 사진전, 6월 항쟁 시민선언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시민의 힘을 재조명하고 더 큰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쌀 소비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즉석밥 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 대안으로까지 주목받을 정도지만 정작 전복쌀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태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kg, 3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남아도는 쌀을 소비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이 모색돼 왔지만 쌀로 만든 면이나 장류, 심지어 떡까지도 소비는 줄고 있는 상황. 반면 유일하게 급신장하는 시장이 바로 즉석밥 분야로 지난해 시장 규모만 3천억 원, 2025년에는 1조 5천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컵밥과 도시락 등 다양한 가공밥으로 외형을 확대하면서 1인 가구와 젊은 층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었던 어떤 그런 효과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또 어떤 계절 수요와 관계없이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즉석밥 시장은 90% 이상을 CJ와 오뚜기가 장악했는데 그동안 경기와 충청, 경상도 쌀 위주로 공급받아 왔습니다. 농도를 표방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머쓱한 결과인데 올해 처음으로 익산 황등농협이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일부 즉석밥용 쌀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꼭 계약 재배까지 완료를 해야만이 생산 기반이 모든 것이 완료가 돼야만이 다음 연도에 모든 어떤 공급 체계가 갖춰지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죠. 즉석밥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우선 맨밥용 쌀과는 다른 가공용 품종 보급과 수확 이후 까다로운 대기업의 품질 관리 기준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아도는 쌀과 식량 자급을 위한 최소한의 경지 면적 확보라는 양날의 검을 가진 양곡 문제가 가공밥 시장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가야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 그 중심은 경상도권입니다. 돈에서도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가야. 1500년 전 전북의 가야사 복원이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4만이 안 되는 경북 고령군. 나흘간의 대가야 축제에서만 1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고분 240여 기를 단장하고 테마 관광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금관가야의 김해는 김수로 왕릉 등 유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91년부터 국제학술회의까지 열고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가야사 연구에 매진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가야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학술 연구라든지 이렇게 계속 병행을 해가 왔습니다. 시민들도 이제 그 가야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미약한 전북의 가야사 연구를 위해 국가 지원이 절실하지만 전북 가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제 전북 가야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중앙에서는 좀 인식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우선 관심을 끌 박물관이나 역사체험 시설 같은 국가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조사가 가장 시급합니다. 또 가야문화권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야문화권의 개발을 국토부에서 주관하게 돼 보건위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술대회 개최와 지역 설명회를 통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기타 가야사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중앙부처 특히 문체부나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반영 작업을 노력을 할 예정이고. 첫걸음을 내디딘 전북가야가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들의 노력으로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잊혀진 전북 가야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합니다. 전락도는 오늘 가야 유적지가 발견된 장수와 남원 조사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를 주제로 첫 회의를 열고 연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추경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가야사 정비와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시도 의장단이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제주도에서 만나 세계 잼버리 국제 유치 활동에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속도로와 국제공항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다수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도민들의 환경 문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황사나 미세먼지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후변화 그리고 화학물질이나 방사능 유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주민들이 후원금을 조성합니다. 전주 동네기획단 위원장과 동장 100여 명은 시청에서 동네복지 후원계좌 만들기 협약식을 가졌으며 모금액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내부 수질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될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새만금 내부 호수의 수질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부각되는 해수 유통과 조력 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 내용을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암 발병을 이유로 한 시설 폐쇄 처분은 정당하다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비료공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은 익산의 한 비료공장은 인근 장전마을 주민 10여 명의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돼 지난 4월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체육시설이 공지 없이 영업을 중단하고 환불을 거절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40여 건에 이르는 등 유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센터는 체육시설을 장기간 이용할 때 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야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9차례에 걸쳐 일자리 유관기관과 대학,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정책 대응 전략과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과 13개 과제에 제시된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산하기관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이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송성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청의 비정규직은 480여 명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